그대가 생각났습니다. 이정하. 햇살이 맑아 그대가 생각났습니다. 비가 내려 또 그대가 생각났습니다. 전철을 타고 사람들 속에 섞여 보았습니다만 어김없이 그대가 생각났습니다.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았습니다만 그런 때일수록 그대가 더 생각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숱한 날들이 지났습니다만 그대를 잊을 수 있다 생각한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더 많은 날들이 지나간데도 그대를 잊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날 또한 없을 겁니다.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일이라지만 숱하고 숱한 날 속에서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어김없이 떠오르던 그대였기에 감히 내 평생 그대를 잊지 못하리라 추측해봅니다. 당신이 내게 남겨준 모든 것들, 그대가 내쉬던 숨소리 하나까지도 내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는 것은 아마도 이런 뜻이 아닐런지요. 언젠가 언뜻 지나가는 길에라도 당신을 만날 수 있다면, 스치는 바람편에라도 그대를 마주할 수 있다면 당신께 내 그리움들을 모조리 쏟아부어 놓고 펑펑 울음이라도. 그리하여 담담히 뒤돌아서기 위해서입니다. 아시나요? 지금 내 앞에 없는 당신이요. 당신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 남김없이 돌려주어야 나는 비로소 홀가분하게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아침엔 장미꽃이 유난히 붉었습니다. 그래서 그대가 또 생각났습니다. 저는 여성이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본인의 생을 갑자기 마감하셨기 때문에 이별할, 작별할 시간도 없이 떠나보내게 돼서 항상 그리운 짝사랑 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늘 생각나는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시를 낭송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집안의 어머니, 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살던 집의 첫째 딸로 태어났는데요. 어머니가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신 편이라서 저를 낳으시고 7년이나 지난 다음에 남동생을 낳게 되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3대 독자셔서 그때 당시의 시대상으로는 남아 선호사상이 굉장히 강했었고 또 제사를 모셔야 한다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셨었나 봐요. 나중에 굉장히 알게 되고 나서는 배신감 아닌 배신감을 느꼈는데 제가 1학년 때 책가방이나 필통 이런 여러 가지 문구들이 전부 다 남자아이들 거였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가지셨을 때 첫째 딸인 제가 남자아이 물건을 쓰면 남자 동생을 본다라는 속설 때문에 그렇게 쓰게 됐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배신감을 좀 느끼긴 했지만 사실은 자라면서는 동생하고 나이 차이도 좀 많이 크게 나고 해서 저는 자라는데 크게 차별은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께서 차별을 느낄까봐 제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고 응원해 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조금 행복하게 남았고요. 청소년기에 자라면서는 조금 집안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생기면서 제가 청소년기에부터 집의 가장 아닌 가장 역할로 중심을 잡아야 했었고요. 이민을 준비하시고 실패하신 아버지께서 다시 돌아오시면서 병을 얻어서 돌아오셨는데 제가 돌보고 또 어머니께서는 미국에 혼자 남아 계시고 이래서 조금은 힘들었던 청소년기를 좀 정신없이 보냈고요. 청년기에 들어서 제 진로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지냈던 것 같고요. 치열하게 지내면서도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아버지도 돌보고 동생이 자라는 것도 봐가면서 지내다가 어느 정도 동생이 지난 다음에는 미국을 오가면서 어머니하고 이제 미국에 이민을 해서 정착할 준비를 하느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는데 결국 이렇게 청년기, 장년기를 지나면서 제가 이민을 하게 될 시간이 되니 어머니께서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좀 많이 상실, 좌절 이런 감정들을 겪으면서 다시 한국에 나와서 살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편찮으시고 심지어 지금은 치매까지 오셔서 그런 아버지를 제가 돌보게 되고 동생은 가정을 꾸려서 떠나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나름 씩씩하게 아버지 돌보며 제 일을 하고 마을 속에서 마을 활동가 역할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인으로서가 아니라 제가 아마 딸인 가족으로서 어머니와 친구처럼 지냈던 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었는데요. 어머니와 단 둘이서 차를 가지고 전국 일주를 발 가는 대로, 발 닿는 대로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머니 추억이 있었던 장소들, 다니셨던 학교도 같이 한번 가보기도 하고, 어머니와 같은 여성으로서의 친구처럼 나눴던 허심탄회한 얘기들이 지금도 아직 마음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저한테 소중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일을 돌아보자면 저희 친척 오빠들이 저희 집에 와서 잠시 머무르며 서울 적응을 하고 계셨을 때였는데 제가 굉장히 기분 나쁜 기억으로 이렇게 추행 비슷하게 제 신체를 이렇게 원하지 않는데 만지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서 그 할머니께 일렀었어요. 그랬는데 이거는 여자로 창피한 일이야. 이거는 남들한테 이렇게 알려지면 안 돼라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인식들 때문에 제가 소리내 얘기하지 못했던 것, 오히려 제가 더 부끄러워했어야 했던 것, 그런 그 시대적 문화였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상황들이 저한테 좀 상처로 마음 깊숙이는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 청년 시절에 일을 가지고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당시는 지금은 물론 상상도 못하겠지만 그때에는 회사에서 여성들은 남자의 보조자 역할이더라고요. 상사들이 물론 남자 상사들이 많아서도 더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성과를 내건 어떤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지건 아무 상관없이 보조자 역할, 심부름 역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제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좀 좌절감도 느꼈었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해 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가까웠던 지인분 중에 석사 논문을 좀 도와달라고 하셔서 그 율람 여성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과제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그냥 소설 속에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떤 여성으로서 그런 존재 가치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성이라는 어떤 그런 매매될 수 있는 금전으로 이렇게 치부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고 나도 여성인데라는 어떤 그런 자각이 들면서 좀 많이 마음 아팠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엄마의 마음이 여성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뭔가 생명을 싹트게 하고 키우고 보살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제가 일반의 중년과는 다르게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자녀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잘 되어서 내가 어떤 열매 맺는 기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느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대신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돕고 또 제가 그 사회 안에서 좀 도움이 되는 것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의 성취감을 느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제 삶을 좀 더 풍성하게 가꾸고 싶어요. 앞으로 그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종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학력이나 모든 것에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좀 더 평화로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제 주위 사람들한테 어쨌든 필요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다가 가면 마음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